여러분, 같은 나이, 같은 마을에 사는 두 분을 떠올려 보세요. 한 분은 아침 햇살 아래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매일이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당뇨 때문에 늘 피로에 시달리며 작은 외출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5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우, 약학 박사로 반세기 동안 약국과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당뇨를 이기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잠을 설치는 밤들이 쌓여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8세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늘 건강하게 먹는다고 자신했어요. 현미밥에 채소를 곁들이고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죠. 하지만 매일 약을 먹어도 혈당은 요동쳤고 결국 의사는 심부전 위험을 경고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놀아줄 힘조차 잃어가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한숨 지으셨죠. 그때 저는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3개월만 제 말대로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아침 산책을 즐기고 손주들과 김밥을 말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그 비결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과 하루 5분이면 가능한 생활 습관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 저는 50년 경력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당뇨 합병증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4가지 황금식품과 2가지 생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뒤에는 삶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결과 당뇨는 그렇게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이 무리하며 신장과 뇌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죠.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분이 당뇨를 겪고 계세요. 베트남이나 일본에서도 발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5억 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이 숫자를 들으면 가슴이 좀 무겁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당뇨를 제대로 이해하고 약 없이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뇨의 숨겨진 원인을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나는 단 음식을 피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만난 62세 김창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창수 씨는 바쁜 사업가로 늘 건강한 식단을 따른다고 자부했어요. 아침엔 현미밥과 나물, 점심엔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드셨죠. 하지만 혈당 수치는 계속 200mg/dl를 넘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약을 늘리라고만 했고 김창수 씨는 점점 지치셨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라며 한숨 지으셨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요? 당뇨의 원인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이에요. 흰쌀밥, 라면, 과다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등시키죠.
예를 들어 흰빵 한 조각은 설탕 한 숟갈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먹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40% 더 높다고 해요. 둘째,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 저장고예요. 근육이 당을 소모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쌓이죠. 70세가 넘으신 분들 중 하루 30분 이상 걷는 분이 드물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에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늘리고 이게 혈당을 올려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밤에 6시간 미만 자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30% 높아진다고 해요. 김창수 씨도 늦은 밤까지 회의하고 새벽까지 잠을 설쳤어요. 그게 혈당을 망친 주범이었죠. 김창수 씨는 저와 상담하며 깨달았어요. 이승호 박사님, 저는 식단만 신경 썼지 스트레스와 잠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약속했어요. 식단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을 조금씩 고쳐보세요. 한 달 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창수 씨는 2달 만에 혈당이 130mg/d로 안정됐고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부인과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걸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과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혈당을 잡는 비결이에요. 복잡한 이론이나 비싼 보조제는 필요 없어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식품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혈당 관리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침에 뭘 드시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오르신 적 있나요? 이런 작은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제일 먼저 어떤 코너로 향하시나요? 과일, 채소, 아니면 고기 코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황금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조개와 새우, 그리고 마늘입니다. 이 간단한 식재료가 어떻게 당뇨를 관리하는 데 큰 변화를 만들까요? 제가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덕분에 이 비결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음식들은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보물 같은 식품이에요. 자,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제 환자 중 한 분,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정희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매일 아침 발이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 놀러 가는 것도 꿈 같은 일이었죠. 혈당 수치는 늘 높았고 HbA1c 수치는 8.2%까지 치솟았어요. 의사는 약을 늘리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약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바로 조개와 새우로 만든 탕에 마늘을 넣어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HbA1c 수치가 6.5%로 떨어졌고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과 웃음을 나누게 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도 큰 기쁨이었죠. 왜 조개와 새우, 그리고 마늘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먼저 조개와 새우는 고품질 단백질의 보고예요. 이 단백질은 배고픔을 오래 달래주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당뇨 환자분들께 염증은 큰 적이에요. 염증이 심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지거든요.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는 혈당 변동이 15% 줄었다고 해요. 여기에 마늘은 또 다른 비밀 병기예요.
마늘에는 유기황 화합물이 들어있어 간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돕는 마그네슘과 셀레늄의 흡수를 높여줘요.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도를 20%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정희 할머니도 마늘 한 숟갈을 탕에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신선한 조개와 새우를 사오세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민물조개나 새우면 충분합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양파, 당근, 애호박 같은 채소를 넣어 끓이세요. 여기에 조개와 새우를 넣고 다진 마늘 한 숟갈을 추가하면 끝! 소금은 살짝만 넣으세요. 너무 짜면 혈압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마늘을 반 숟갈 정도로 줄이셔도 좋아요. 이 조개탕 한 그릇은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저녁 식사로 이 탕을 드셔보시면 다음날 아침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느끼실 거예요. 이정희 할머니는 이 탕을 일주일에 3번 드시면서 이제 다리가 저리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성이에요. 조개 대신 굴이나 홍합을 써도 좋아요. 굴은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홍합은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채소는 버섯이나 시금치를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져요. 중요한 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냉동 새우나 오래된 조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마트에서 갓 잡은 재료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 탕을 끓일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채소가 살짝 익을 정도로만 끓이세요. 이 간단한 요리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마트에서 5,000원이면 조개와 새우를 사고 마늘은 집에 늘 있잖아요. 하루 10분이면 이 요리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정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황금식품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저녁 메뉴로 조개탕 어때요? 여러분의 조개탕 레시피나 혈당 관리 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황금식품을 알게 되셨으니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식품이에요. 이 식품은 혈당을 잡는데 정말 직방이랍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다음 비결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나요?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 아니면 과일을 드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할 두 번째 황금식품은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식품이에요. 바로 식초에 절인 콩입니다. 이 간단한 음식이 당뇨 관리에 어떻게 직방 효과를 줄까요? 제가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식품은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해주는 비밀 병기랍니다. 자,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 환자 중 70세 최민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최민규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로 매일 혈당 수치를 체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당이 200mg/dl를 넘었죠. 아침마다 피로가 쌓이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으셨어요. 박사님, 저는 단 음식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자꾸 혈당이 높을까요? 라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아버지는 점점 약에 의존하는 삶이 싫어지셨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바로 식초에 절인 콩을 아침 식사에 추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혈당이 130mg/dl로 안정됐고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손주들 간식을 사줄 정도로 기운이 넘치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도 큰 감동이었죠. 왜 식초에 절인 콩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먼저 콩은 단백질과 수용성 섬유소의 보물창고예요. 섬유소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도와줘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에 식초는 진짜 마법 같은 역할을 해요. 식초 속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밥이나 빵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게 해주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식사 전에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아진다고 해요. 또 콩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줄여줍니다. 최민규 할아버지는 이 식초 콩을 먹으면서 밥을 덜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간단한 식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인 거죠. 이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답니다. 마트에서 검은 콩이나 대두를 사오세요. 검은 콩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특히 좋아요. 콩을 물에 6시간 정도 불린 뒤 물기를 빼고 깨끗한 유리병에 넣습니다. 여기에 현미식초를 콩이 잠길 정도로 부으세요. 사과식초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12시간 정도 냉장고에 두었다가 아침마다 2~3숟갈 꺼내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오트밀에 뿌려 먹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공복에 먹지 않는 거예요. 공복에 식초를 먹으면 위가 민감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현미식초 대신 사과식초를 사용하시고 양을 1~2숟갈로 줄이세요. 이 방법은 돈도 거의 안 들고 준비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해요. 최민규 할아버지는 이 식초콩을 아침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서 이제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이 식품의 장점은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식초콩을 밥에 얹어 비빔밥처럼 먹어도 좋고 채소와 함께 볶음 요리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가끔 식초콩을 간식처럼 드셔보세요라고 추천해요. 예를 들어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더해져 혈당 안정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20% 줄어든다고 해요. 또 식초콩은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중요한 팁 하나, 콩을 너무 오래 절이지 마세요. 24시간이 넘으면 식감이 물러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마트에서 검은 콩 한 봉지와 식초 한 병이면 5,000원도 안 들죠. 하루 5분이면 준비 끝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최민규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이 식초콩을 아침 식탁에 올려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방법 시도해보실 건가요? 식초콩을 어떻게 드실지 또는 혈당 관리 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황금식품까지 알게 되셨으니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과일을 먹어야 혈당이 안정될지, 또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다음 비결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과일을 드실 때 어떤 걸 고르시나요? 달콤한 망고, 즙이 많은 수박, 아니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 당뇨 환자분들께 과일은 참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잘못 고르면 혈당이 치솟지만 똑똑하게 고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오늘 제가 소개할 세 번째 황금식품은 바로 당뇨에 좋은 저 GI 과일이에요. 이 과일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에 활력을 더해주는 보물 같은 식품이에요. 제가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과일 섭취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 환자 중 67세 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정수연 할머니는 망고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마트에서 망고를 사와서 맛있게 드시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망고를 먹은 날이면 혈당이 250mg/dl까지 치솟았어요. 할머니는 과일이 건강에 좋다던데 왜 내 혈당은 자꾸 오르는 걸까? 라며 답답해 하셨어요. 손주들과 시장에 가서 과일을 고르는 즐거움마저 잃어가셨죠. 박사님,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똑똑한 과일을 골라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혈당이 안정됐고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요거트를 먹으며 이제 하루가 가볍게 시작된다고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과일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셨죠. 왜 저 GI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좋을까요? 먼저 GI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GI는 혈당 지수를 뜻하는데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요. GI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죠. 망고나 수박 같은 고 GI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저 GI 과일은 천천히 부드럽게 작용해요. 제가 추천하는 황금 과일은 3가지예요. 베리류, 사과, 그리고 키위. 먼저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혈관 건강은 정말 중요하죠.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펙틴이라는 섬유소가 당 흡수를 늦춰줘요. 키위는 비타민C와 섬유소가 많아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는 식후 혈당이 15% 낮아졌다고 해요. 정수연 할머니도 사과와 키위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이제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신 식사 후에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사과 반쪽에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거나 블루베리에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한 가지 팁,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펙틴과 항산화 물질이 많거든요. 키위도 껍질을 까서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피해야 할 과일도 기억하세요. 건포도, 잘 익은 망고, 두리안 같은 고GI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정수연 할머니는 망고 대신 블루베리로 바꾼 뒤 혈당 체크할 때마다 웃음이 피어나셨어요. 이제 과일을 먹어도 걱정이 없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이 방법의 장점은 간단하면서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베리류는 냉동으로 사도 좋아요.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아침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에 뿌려 드셔보세요. 사과는 얇게 썰어 견과류 버터를 발라 간식으로도 좋아요. 키위는 자몽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도 상큼하죠. 중요한 건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한 번에 사과 반쪽, 블루베리 한 줌, 키위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저 GI 과일을 식사 후 먹으면 혈당 변동이 20% 줄어든다고 해요. 이 간단한 습관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죠. 여러분도 과일을 똑똑하게 골라 드셔보세요. 하루 한 번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어렵지 않죠? 마트에서 사과 한 알, 블루베리 한 팩이면 3,000원도 안 들어요. 하루 5분이면 준비 끝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작은 선택이 쌓여 건강을 바꾼다는 거예요. 정수연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저 GI 과일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좋아하는 과일이나 과일 먹는 팁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3번째 황금식품까지 알게 되셨으니
네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그 음식, 김치와 해조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다음 비결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와 김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힘을 가진 보물 같은 식품이에요. 제가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치와 해조류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동반자랍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구하고 익숙하게 즐길 수 있는 식품이죠. 자, 이 황금 식품들이 어떻게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지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 환자 중 72세 윤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윤미자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졌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신부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약을 늘리라고 했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삶의 큰 기쁨이었는데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그마저도 힘들어지셨어요. 박사님, 이대로라면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볼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때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식단 변화를 제안했어요. 집에서 드시는 김치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김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신장 수치가 안정됐고 혈당 변동도 훨씬 줄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김밥을 말며 웃음을 나누시죠. 이렇게 익숙한 음식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느낄 줄 몰랐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왜 김치와 해조류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을까요? 먼저 김치의 힘을 알아볼게요.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예요. 이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건 계량김치예요. 일반 김치에 버섯, 토마토, 브로콜리를 추가해보세요. 버섯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이고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소와 비타민C로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줘요. 한국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꾸준히 먹은 당뇨 환자는 혈당 변동이 15% 줄었다고 해요. 윤미자 할머니는 버섯과 토마토를 넣은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해조류, 특히 김의 힘입니다. 김은 베타카로틴과 칼슘이 풍부해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로 혈관을 보호하고 칼슘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김 한 잔이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죠. 또 김에는 포르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 부산대 연구에 따르면 김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혈당 변동이 20% 줄었다고 해요. 윤미자 할머니는 김을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면서 이제 김밥 만드는 게 취미가 됐다고 웃으셨어요. 이제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만드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배추김치나 백김치에 표고버섯, 토마토, 브로콜리를 살짝 추가해보세요.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어렵다면 마트에서 저염 김치를 사도 좋아요. 김치는 현미밥과 함께 먹거나 김치찌개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김은 구워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김밥을 만들어 가족과 나누세요. 중요한 팁! 김치는 하루 한두 조각, 김은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염분이 많아질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세요. 윤미자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 버섯을 듬뿍 넣으시면서 손주들이 더 맛있다고 난리예요 라고 하셨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김치와 김은 우리 식탁의 단골이잖아요. 마트에서 배추김치 한 포기, 김 한 묶음이면 5,000원도 안 들어요.
버섯이나 토마토는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하죠. 게다가 요리 시간도 거의 안 걸려요. 김치는 이미 담가져 있으니 버섯이나 토마토를 썰어 곁들이기만 하면 끝. 김은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우면 바삭한 간식이 됩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 합병증 위험이 25% 줄어든다고 해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혈관, 뼈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어렵지 않죠? 집에 김치와 김은 이미 있잖아요. 하루 한 번 김치 한 조각과 김 한 장을 챙겨 드셔보세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익숙한 음식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미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계량김치와 김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김치 레시피나 김 먹는 방법은 뭔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황금식품까지 알게 되셨으니 다음은 식품이 아닌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뇨 관리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두 가지 비결,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다음 비결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가장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당뇨 관리에서 식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이에요. 이 두 가지는 혈당의 숨은 적이죠. 제가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을 망치는 주범이지만 간단한 습관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 환자 중 65세 이지영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지영 씨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바쁜 삶을 사셨어요. 은퇴 후에도 자식들 걱정, 손주들 돌보는 일로 하루가 정신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었어요. 아무리 식단을 신경 써도 혈당이 180mg/dl를 넘나들었어요. 박사님, 저는 단 음식도 안 먹고 매일 걷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이지영 씨는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잠을 설쳤어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혈당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지영 씨께 간단한 생활 변화를 제안했어요.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어 호흡법과 수면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2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지영 씨의 혈당이 120mg/dl로 안정됐고 아침마다 손주들과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혈당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혈당을 3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잔소리를 듣거나 가족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경우가 많죠.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6시간 미만 자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서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한국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당뇨 위험을 25% 높인다고 해요. 이지영 씨도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설쳤고 그게 혈당을 망친 주범이었어요. 여러분은 밤에 얼마나 주무시나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오래 보시나요?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4-7-8 호흡법이에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편안히 앉아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호흡법을 하루 5분, 특히 잠들기 전에 해보세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20% 줄이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두 번째 비법은 취침 1시간 전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해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침대 옆에 좋아하는 소설책을 두세요라고 추천해요. 이지영 씨는 잠들기 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5분 명상을 시작했어요. 이제 잠이 꿀잠이 됐다고 웃으셨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호흡법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돈 한 푼 안 들어요. 블루라이트를 피하려면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기만 하면 되죠. 저는 환자들에게 취침 1시간 전은 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요. 따뜻한 차 한 잔, 잔잔한 음악, 그리고 깊은 호흡. 이 작은 습관이 혈당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지영 씨는 이 호흡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면서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이 방법 어렵지 않죠? 하루 5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될 수 있어요.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지영 씨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호흡법과 수면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침에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밤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시나요? 4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까지 알게 되셨으니 마지막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당뇨 관리의 핵심, 스마트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 없이 혈당을 잡는 운동 비법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다음 비결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가장 몸을 움직이시나요?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나요? 당뇨 관리에서 운동은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식단이나 약도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건 혈당을 잡는 데 핵심 역할을 하죠. 제가 5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한 운동 습관은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당뇨인을 위한 운동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 환자 중 80세 강동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강동은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 매일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도 혈당은 190mg 볼테리를 넘나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으셨어요. 박사님,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한숨 지으셨죠.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루 15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혈당이 120mg 딜리로 안정됐고 의사는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을 나누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날 줄 몰랐다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제게도 큰 기쁨이었죠. 왜 운동이 당뇨 관리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당 저장고로 만들어줘요.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을 소모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4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또 운동은 내장 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합병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강동은 할아버지도 처음엔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지만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집에서 TV만 보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스마트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4주 5회, 총 150분 정도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씩 걷거나 15분씩 2번 나누어도 좋아요. 두 번째는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유산소로는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가 좋아요. 근력 운동으로는 가벼운 아령이나 저항 밴드를 추천해요. 세 번째는 몸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운동 전후 혈당을 체크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식후 혈당이 높다면 15분 걷기를 해보세요. 한국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는 혈당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후 15분 걷기예요. 저녁 먹고 동네 공원 한 바퀴 돌면 딱 좋아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걸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둘째, 의자 스쿼트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하루 2번, 5분이면 끝. 셋째, 계단 오르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강동훈 할아버지는 식후 15분 걷기와 의자 스쿼트를 시작하면서 다리가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놀아도 숨차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운동의 장점은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헬스장이나 기구는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 거실, 심지어 계단이면 충분하죠. 돈도 안 들고 하루 15분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운동은 약이다 라고 말해요. 약은 매일 먹잖아요. 운동도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중요한 팁. 운동 전후에 물 한 잔 마시세요. 수분 부족은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또 운동 중 어지럽거나 숨이 찬다면 바로 쉬세요.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은 당뇨 합병증 위험을 30% 줄인다고 해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어렵지 않죠? 하루 15분 동네 한 바퀴 걷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될 수 있어요. 강동훈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이 스마트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식후에 걷기 시작하실 건가요? 어떤 운동을 할지 댓글로 계획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스마트한 운동법까지 알게 되셨으니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식품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마무리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뇨를 이기는 여정을 함께 걸어봤어요. 당뇨는 단순히 병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보라는 스승 같은 존재예요. 제가 만난 70세 최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최영애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손주들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혈당이 높아 피로가 쌓이고 다리 통증 때문에 집 밖을 나서기도 힘드셨죠. 박사님, 이대로라면 손주 결혼식도 못 볼까 걱정이에요 라며 한숨 지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한 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개탕과 식초콩으로 식단을 바꾸고 저지아의 과일과 계량김치를 즐기며 매일 5분 호흡법과 15분 걷기를 했죠. 그리고 몇 달 뒤 할머니는 손주 결혼식에서 신나게 춤을 추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미소가 제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오늘 배운 비결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째, 조개와 새우, 마늘로 만든 탕으로 혈당을 안정시키세요. 둘째, 식초에 절인 콩으로 아침을 가볍게 시작하세요. 셋째, 블루베리, 사과, 키위 같은 저지아의 과일을 똑똑하게 골라 드세요. 넷째, 버섯과 토마토를 넣은 계량김치와 김으로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그리고 2가지 생활 원칙, 4, 7, 8 호흡법과
식후 15분 걷기로 스트레스와 혈당을 관리하세요. 이 모든 건 하루 5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과 동네 공원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죠. 여러분,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하루 5분의 노력이 5년, 10년 뒤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사과 반쪽을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내일로 데려갈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실천 계획을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엔 조개탕을 끓여볼게요. 식후에 15분 걷기를 시작할게요. 같은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뇨는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예요. 오늘 배운 비결을 하나씩 실천하며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걷는 날을 꿈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로 다시 만나요.